아, 나는 보이스피싱 한탕에서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연루된 분은 단언컨대 제가 봤을 때 한 명도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자기가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소송의 돌파구 송파구 변호사 이병찬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유튜브에서도 그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그런 홍보나 그런 영상을 다루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인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엮여서 고초를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일반인들도 이렇게 보이스피싱 공범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인들이 그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엮이게 되는 부분은 사실상은 그 대포통장 부분입니다. 보이스피싱 범들이 있고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는 이 대포통장으로 돈을 넣고 대포통장에 있는 돈이 다시 보이스피싱 범들한테 흘러 들어가는, 이 대포통장의 유형이 진짜로 자기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고, 사람이 직접 움직여서 그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서 보이스피싱 범들한테 전달을 하는, 저희가 인간 대포통장이라고 제가 명명을 한 건데, 그 통장으로 돈을 들어오는 경우는 전달책, 자기가 직접 피해자를 만나서 돈을 수거해서 전달하는 거는 현금 수거책이라고 보통 사법기관에서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대포통장, 그 전달책들을 보면 출금 권한을 보이스피싱 범들한테 주냐, 자기가 출금을 해서 돈을 전달을 하냐에 따라서 체크카드랑 비밀번호를 보내서 이제 보이스피싱 범들이 출금을 하게 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안, 그리고 자기가 직접 출금을 해서 전달하게 되면 사기 방조 또는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내용은 같습니다. 이제 죄명만 약간 다를 뿐인 거고, 그리고 자기 통장이 아닌 현금 수거책들, 자기가 직접 가서 피해자를 만나서 돈을 수거해서 이제 전달하는 경우에는 죄명이 사기, 이게 세 가지 유형의 범죄로 유형화가 되고, 아래로 갈수록 큰 범죄입니다. 전달책과 수거책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 이 사이가 되게 천당과 지옥입니다. 위에 있는 전달책들은 절대 이제 실형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자기 통장으로 돈을 받을 사람은 사실상은 가능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변명을 하기 전에 그냥 자기 통장으로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 보이스피싱을 모르고 예측도 못한 상태에서 행동들을 했겠네라고 강력한 되게 큰 반증이어서, 전달책들 자기 통장으로 돈을 받은 경우에는 실형은 안 나오고 실수의 정도에 따라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스펙트럼이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그 수거책들 사안, 여기는 중간에 앞에 있는 네 가지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실형입니다. 실형. 실형에서 시작을 해서 이 실형을 피하려면 피해자 정부와 합의, 그러면 이제 집행유예 주고, 예외적으로 무죄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이제 되게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수천 건 중에서 뭐 몇 건에 달하지 않을 정도로. 제가 방금 말했던 뭐 전자금융거래법 사안, 사기방조, 사기 사안, 이 사안들이 다 아, 나는 보이스피싱 한탕에서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연루된 분은 단언컨대 제가 봤을 때 한 명도 없습니다. 일반인들도 이렇게 쉽게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특히 자기 통장으로 받은 전달책들은 예전에는 100만 원 드릴 테니까 한 달만 저희가 쓸게요 라고 해서 보이스피싱 범들이 대포통장을 이렇게 많이 섭외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일반인들이 그렇게 엮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포통장 섭외 자체도 속여서 사람들한테, 그 속이는 유형이 크게 보면 두 가지 유형입니다. 대출형과 알바형. 대출형은 뭐냐면, 안타까운 얘기지만 보이스피싱 범들이 이 대출을 알아보는 사람들의 DB를 사실상 손아귀에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 대출을 알아봤는지, 현재 지금 대출이 얼마 있는지도 사실은 알고도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속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요즘에 대출로 많이 그렇게 문자 같은데 대환대출이라고 적혀있으면 다 그냥 보이스피싱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환하는 과정에서 이제 원래 있던 빚 5천만 원을 예를 들어서 10%대 금리를 뭐 3%대에 저희가 해드릴게요. 대신 대환대출이니까 5천만 원 있는 거 일단 갚으세요. 그러면 저희가 3%대로 낮춰서 다시 대출해 드릴게요. 5천만 원 갚는 순간 보이스피싱 범들이 그 돈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연락 두절입니다. 이제 그건 피해자들 얘기인 거고, 피해자 말고 이 대포통장으로 엮이는 사람들의 이 대출형의 내용은 처음에는 금융기관에서 보낸 거와 똑같은 문자가 옵니다. 대출 안 나오시는 분들 대출 된다고, 신용 안 좋으신 분들도 처음에는 이제 신용 조회 해본다고 인적사항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마치 신용 조회를 하는 척 하면서, 아, 신용 점수가 좀 모자라니까 거래 내역이 좀 있으면은 대출이 나올 것 같네요. 본인 통장에서 입출금 내역 좀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거래 내역 좀 만들으세요. 체크카드랑 비밀번호 보내주시면 저희가 거래 내역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대화 내역 중에 체크카드랑 비밀번호를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알바형은 뭐냐면, 저희가 법인 회사인데 저희가 받는 돈이 매출이지 않습니까? 회사 통장으로 받으면 매출이 너무 많이 잡히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본인 저희 회사 직원으로 등록을 해놓거나 아니면 알바로 해서 제가 일당을 드리든 월급을 드리든 해서 그 계좌 좀 쓸게요. 저희가 매출 들어오는 거 본인 통장으로 받고, 돈 나가야 될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말해주면 우리 거래처로 돈 보내주시고, 뭐 별로 안 어려워요.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월급 드려요 라고 하면 사람들은 꿀알바다 생각을 하고 또 엮이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 대출형, 알바형, 이렇게 해서 자기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그
그 전달책들은 이렇게 엮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수거책은 대출형은 거의 없고 다 알바형입니다. 수거책들은. 대부분의 경우 기존의 좀 전통적인 거는 그냥 심플하게 워딩을 하면 채권 회수 대행 알바입니다. 채권 회수 대행 알바가 뭐냐? 예를 들어 뭐 신한캐피탈이라는 데에서 A라는 사람한테 1,000만 원을 대출해줬다. 근데 이 사람이 악성 채무자다. 그러면 신용정보회사 같은데 이렇게 악성 채무들 싼 가격에 채권을 넘기지 않습니까? 원래 채권자는 이 신한캐피탈인 거고 채권 회수를 대행하는 회사의 본인은 알바다. 그래서 채권 회수 대행의 알바. 가서 돈을 받아오면 됩니다. 돈을 1,000만 원을 대출 받아간 걸 갚으려면 그냥 계좌이체하면 되지 왜 현금을 주나요? 뭐 묻지 않아도 설명도 하고 물어보면 설명을 하는 게 이 사람들이 악성 채무가 될 정도면은 채무 상태가 안 좋겠죠. 그래서 다 압류가 걸려 있어서 계좌이체가 안 된다. 근데 이 사람 지금 돈 갚는다고 한다. 빨리 가서 돈 받아와라. 이 사람은 그냥 그런 알바인 줄 알고 그냥 가서 돈을 받고 돈을 받았으니까 전달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의 경우 한 90%는 무통장 송금을 합니다. 무통장 송금은 하루에 한 사람 명의가 100만 원밖에 무통장 송금이 안 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보내려면 사실 한 10사람의 이제 주민번호 필요한데 그것도 뭐 자기네 회사 직원들 주민번호다. 다 우리 허락 받은 거니까 그냥 그렇게 입금하면 된다. 아, 그렇게 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좀 이게 좀 사람들한테 좀 알려지다 보니 내용을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어디 현장 조사 알바 이렇게 알바몬 같은 알바총 같은 데 공고를 올립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은 경매 회사인데 어디 물건지 가서 사진 같은 거 막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줘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일당 준다고 처음에는 그런 막 이상한 일을 시킵니다. 보이스피싱 범 입장에서는 돈을 잘 수거를 해서 자기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약간 일을 잘 못하면 이제 그걸 써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일을 잘하는지를 좀 보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제 의심의 포인트를 좀 떨어뜨리려고 처음엔 그렇게 진짜로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정말로 가서 사진 찍고 전달해주면 일당 주고 그렇게 하다가 또 핑계를 만듭니다. 결국에는 현금을 받아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아, 뭐 자기네들이 채권회수 대행 업무도 하는데 이게 좀 알바비가 좀 세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또 아, 그러냐고 하면서 합니다. 또 이거를.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채권회수 대행 알바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처음에는 현장 업무인 것처럼 알바 뽑아놓고 나중에 업무 내용을 변경을 시키든지 그런 유형입니다. 요즘에 뭐 대출이다, 알바다라고 해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엮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수거책으로 엮이게 되면 실형을 면치 못하고 실형을 면하려면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알바 천국이나 이렇게 되게 유명한 사이트를 통해서 알바를 구하실 때 또는 대출을 한다고 마음을 먹고 비대면으로 대출을 진행하실 때 보이스피싱 자기가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그 연락은 전화로 은행 직원이랑 사칭해서 연락이 오는 건가요? 아니면 전화도 하고 문자로도 보내고 아까 말했던 그 DB를 기초로 해서 대출을 막 알아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거죠. 은행이라고 해서 보내는 경우도 많고 그냥 사채라고 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타겟 마케팅이 확실하네. 확실하죠.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대출을 긁으니까는 다들 필요한 부분을 싹 긁으면 다 넘어옵니다. 이게 자기가 대출이 필요하든 뭐 알바가 필요하든